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행정소송법 강의하게 된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앞에 유인물 다 가져가셨죠? 네.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빨리 가져가세요. 네, 30초 드릴게요. 빨리 가져가세요. 네.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식사는 다 하셨고. 네. 안 했다고 해도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다 했다 하는 거지 뭐. 난 못했어. 그래서 그럼 장난이에요. 네. 일단은 행정소송법 많이 선택하시죠. 근데 올해 문제 한번 보신 분, 올해 문제를 한번 올해 문제를 내가 한번 눈팅을 해봤다. 해봐서 되게 민망하니까 손을 안 대시는 거겠죠. 네, 그런데 행정소송법을 택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 1번 조문이 몇 개 없다. 2번 조문이 몇 개 없다. 3번 조문이 몇 개 없다죠. 맞습니다. 조문이 몇 개 없는데요. 행정소송법 하시게 되면은 문제는 다 조문에서 한 30%는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판례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론이 나오냐? 예전에는 정말 조잡한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저도 보면 모르겠는 이론 나와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 학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판례냐 조문이냐예요. 근데 조문은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가 조문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조문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막 여러 사례들이 행정소송법이 58년도인가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많은 행정 사건들이 있었겠죠. 이것들을 다 카테고라이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조문을, 이런 경우는 이 조문을, 이런 경우는 이 조문을 해서 조문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웃기게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례에는 이 조문을, 이런 사례에는 이 조문을, 이거 다 묶어놓은 거를 다시 사례로 풀고 있죠. 그래서 조문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판례를 안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문이에요. 물론 출제의 비중은 판례가 훨씬 높죠. 개별 사안이니까. 그리고 조문 42개 여러분들 못 외우시겠어요? 다 외우지? 근데 은근 다 안 외운다? 난 그거 못 외우는 게 아니고 안 외우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부분들은 판례에서 나오지만 판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조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판례를 모르겠는데 싶다가도 조문을 생각하면은 판례를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판례는 다 외우라고 하면 저도 헷갈리는 거 있고요. 저도 딱 보면 모르겠는 거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판결을 하신 판사님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판사님도 눈치가 있으니까 이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라고 해서 결론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공부하시는 학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취소소송부터 시작해서 취소소송, 모유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만 항상 조문을 옆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문에는 이 부분에는 이 조문이구나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잡이는 조문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양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90년대 판례도 나와요. 그런데 판례에는 특정한 억구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 사안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예요. 그럼 결국은 동일한 구절을 20년째 울거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예를 들면 1000개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10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안으로 봐야 될 거는 한 200개? 나머지 800개는요. 그냥 이론이 판례잖아요. 어떤 판결을 표시한 예시가 판례인 거잖아요. 그 똑같은 어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한 판례의 어구들 그냥 되게 보면은 또 이거 어구야 또 이 어구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외워두시면 개별 사례는 그냥 나중에는 그냥 가타부타만 확인을 해주시면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양 자체가 많아요. 사실은 많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공부하다 모르겠다. 그게 공부하면 할수록 사실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비슷한 종류의 이런 사건들은 이런 결론이 나겠다고 나도 공부 좀 하면 알겠죠. 근데 행정소송이란 것의 특징이 어쩔 수 없어요.
정권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행정기관을 놓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은 판례가 조금 시대 흐름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일관되지 못하다. 조금 결론이 뭔가 일관되게 내가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험 막바지에 여러분들이 그런 판례들만 모아놓으면 시험 치기 직전에 그것만 보면 되죠. 그게 제일 헷갈리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1번은 조문을 본다. 그리고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연상해 본다. 그리고 공부를 1회독 하시고 나면 이제 2회독을 하시죠. 2회독 할 때는 내가 잘 모르겠는 거를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3회독제에는 내가 죽어다 깨나도 이거 모르겠는 거.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그것만 모아 놓으시면 한 A4 용지로 한 3장 정도 나올 거예요. 앞뒤로 3장 정도 나올 거예요. 앞뒤로 3장만 보고 시험 직전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한다? 그냥 눈에 바르고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렇게 눈에 바르고 들어가시면 시험장 가셔서 눈에 발라진 거는 그래도 우리가 있죠. 잔상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틀릴 우려가 없이 학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는 행정소송법을 3번은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법학이란 거 여러분들 세법도 보시겠고 뭐 하시겠지만 법학이란 과목의 특성은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목차가 어떤 단계적 순서적인 거가 아니에요. 그냥 병렬적인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어떤 1을 알아야 2를 알고 2를 알아야 3을 알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봐도 2를 모르겠고 2를 봐도 3을 모르겠어서 내가 되게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을 봐서 2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2를 봤어. 2를 봐서 3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3장을 봤어. 그렇게 쭉쭉쭉 10장까지 보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1장에서 뭐 한 말이 뭔지가 감이 와요. 법학이란 게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찍고 돌아와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4장쯤에서는 여러분들 좌절하세요. 나 진짜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슬럼프인가 막 이런데 아니야. 슬럼프 아니야. 슬럼프면 막 사람들 막 쉬러 가고 뭐 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이런데 슬럼프 아니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슬럼프에 빠졌다고 막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지 마요. 나는 슬럼프에 빠졌다. 나 지금 번아웃이다. 그거 다 자기가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으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난 그렇게 봐. 좀 잔인하지만 그냥 극복하세요. 어쩔 수 없어. 모르겠는 거 어떡해. 10장까지 찍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는 이제 뭐 개인 카운슬링을 하시던가 선생님 저 정말 술이 땡겨요. 그럼 나 첫 번째로 물어볼 거야. 1회독은 했니? 그러면 안 했어. 그러면 1회독 하고 와 이럴 건데 그런 내 스스로가 슬럼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되게 번아웃이다 라고 느꼈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번아웃이다라고 느끼고 내가 좀 쉬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래도 안 쉬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냥 쉬어서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쉬면 뭐 여행을 가요?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엄마랑 싸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꾸준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슬럼프였던 거는 그저 일하기 싫었던 것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보니까 진심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스쿨 3년 동안 저는 진짜 하루 안 쉬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었는데 반나절 쉬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 8시쯤에 맥주 한 캔을 딱 마시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딱까지 그냥 쉬었어요. 12시간 쉰 거죠. 일주일에. 그거 하나가 진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저 그 맥주 한 캔에. 내가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공부가 너무 어려웠지만 난 그때 정말 진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연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되게 뿌듯해요. 근데 지금 일하고 있을 땐 그때 슬럼프에 빠졌을 땐 뭔가 일을 진심으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기계적 반복적 뭐 해야 월급을 주니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거였는데 한 번이라도 더 진심으로 해봤을까라는 반성적 고찰을 했었을 때 나의 답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아니요. 그래서 조금 더 진심으로 해보니까 슬럼프란 게 극복이 되었습니다. 번아웃이란 것도 극복이 되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한 가을쯤 되면 다 아는 것 같고 이제 뭐 한마디씩 다 들어본 것 같고 해서 공부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래요. 그냥 까만 거는 글자요, 흰 거는 뭐 종이지. 근데 한 번만 더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진심으로 하고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그 시간이 극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년에 저를 안 보겠죠. 내년에 안 내년 안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어요. 이 강의실에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너무 꿈이 컸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연습을 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 헛된 꿈이란 거 작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깨달으면서 뭘 했냐면 여러분들 복습을 하세요 그랬는데 올해는 나 그거 헛된 꿈이라고 나도 생각해. 지금 하실 때 쫑을 내세요. 지금 하실 때 뿌시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세무사라는 시험을 저는 수험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실 게 많고 얼마나 쌀집 계산기를 끌어안고 사시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 과목에 너무 큰 힘을 주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그래서 이게 소탐 대실이잖아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지금 수업 때 부수세요. 지금 수업 때 부수시고 다음 수업 때 제가 지난 수업 때 한 거를 조금 부셔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부수세요. 그리고 복습은 그래도 양심상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재가 나오면 뒤편에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로 스스로에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로 해요. 근데 정말 수업 때만큼은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거 나 수업 일단 듣고 가서 또 복습해야지 안 한다에 저는 한 표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그쵸? 보실 과목이 한두 과목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뭐 진짜 두껍잖아요. 막 세법 막 이런 거 진짜 이거 토 나오잖아요. 그걸 봐야지 뭐 행정 조문 요만한 걸 그걸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되 수업 때만큼은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업은 제가 40분 수업하고요. 10분 쉴 거예요. 그럼 쭉쭉쭉 해서 쭉 이어가면은 결국 9시 반에 끝나겠죠. 그래서 빠른 귀가와 그 다음날 아침에 상쾌한 머리를 위해서 단 10분만 쉬겠습니다. 단 10분만 쉴 거예요. 괜히 늘어지면은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이렇게 입을 가리고. 아니에요? 아니요? 알았어. 좋아요. 그러면 행정소송법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교재가 조금 늦게 나온 점 제가 미리 사과 말씀드리고 조금 프린트로 보시는 거 양해의 말씀 구할게요. 자, 행정소송 및 행정소송의 종류입니다. 먼저 우리가 행정소송을 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행정소송, 행정쟁송이란 개념이 왜 생겼을까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거를 올해 겨울에 OT 강의로 촬영을 했었는데 반은 보셨을 것 같고 반은 안 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쟁송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쟁송, 싸울쟁이죠? 싸우는 거예요. 행정기관이랑 싸우는 겁니다. 행정쟁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 심판이란 것이 있고 행정 소송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 행정 소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을 가게 되면은 어쨌든 이것도 뭐가 잘못됐다고 갔다 붙다 싸우는 거겠죠. 느낌상. 행정 심판을 가게 되면 결과지로 뭐를 받냐면 재결서라는 걸 받아요. 행정 소송을 가게 되면 결과지로 뭐를 받게 되냐면 판결문이란 걸 받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따른 판결문이란 걸 받습니다. 자, 행정쟁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을 이거 재결서, 판결문 글씨를 좀 크게 써드릴게요. 행정쟁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 하게 되냐면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이걸 학습하시게 되냐면 여러분 어쨌든 세무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소득이 1,000만 원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너 소득이 얼마니까 저한테 세금을 20만 원 더 내야 될 것 같아. 뱉어내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빡치죠.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20만 원 또 뱉어내라니.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뭐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과세관청에 뭐 성남세무서 뭐 이런 데 있겠죠. 거기다가 저 20만 원 부과 처분이 부당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요, 사인과 사인 간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500원을 꿔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일 갚을게 하고 500원 꿔갔어요. 근데 쌩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500원 내놔 라고 하게 되죠. 그건 500원이면 대여금. 그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는 거게 돼요. 그건 사인과 사인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500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겠어요? 네가 500원 꿔갔잖아 라고 하겠죠. 그럼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500원 그냥 나한테 준 거지. 그 쪼잔하게 그걸 나한테 꿔갔다고 하냐? 라고 하게 되죠. 그걸 좀 전문용어로 내가 500원 내가 너한테 대여했잖아. 너 차용금이잖아. 차용금 돌려놔. 라고 하게 되고 저는 야, 그게 무슨 차용이야. 증여지.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1대1로 그냥 싸우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옳은지는 누가 더 주장 입증을 잘하냐예요. 그렇게 돼서 그건 사인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너나 나나 또이또이해요. 판사 앞에서 그저 그런 퀴즈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에 반해 형사사건은 일단 피고인이 있죠. 예를 들면 드라마를 잘 상기해보세요. 피고인이 있죠. 그러면은 피고인 반대에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죠. 근데 검사와 피고인과의 배틀? 그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사법권의 형벌에 대한 어떤 집권의 발동?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검사가 판사한테 꼬질르는 거예요. 제가 나쁜 짓을 한 놈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인 놈입니다. 라고 하게 돼서 검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고 그리고 법원이 있는 거예요. 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인 거죠. 피고 그리고 원고. 근데 싸우는 거는 500원을 놓고 싸우는 거죠. 원고와 피고가.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을 갖고 싸우는 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 자체가 그놈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왜 얘기했냐? 행정은 약간 민사와 형사 그 사이 어딘가예요. 보면은 내가 싸우는 상대방은 어쨌든 행정기관인 거죠. 국가기관인 거잖아요. 그런데 싸움의 본질은 뭐예요? 국가기관이 잘못했다예요. 그럼 싸움의 본질은 결국은 1대1 배틀스러우면서도 그 상대방이 내겐 너무나 큰 국가행정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이란 게 별도로 마련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송이 굴러가는 거는 민사소송이랑 매한가지예요. 누가 더 입증을 잘하고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증명을 잘하냐의 문제인데 싸움의 대상 자체가 좀 커. 좀 부담스럽죠. 국가기관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없지만 행정소송의 특성상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민사는 정말 그 판사 아래 퀴즈로 또이또이한 그냥 레벨이라면 검사와 피고인은 검사가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죠. 근데 행정은 행정기관 한 여기쯤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어. 나의 지위가 조금 솔직히 좀 딸리잖아요. 아무래도 국가행정기관인데. 그러니까 내 지위를 조금 높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저 암만 생각해도 저 행정기관에 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난 자료가 없어. 그럼 원래라면 내가 모든 걸 다 아쉬운 내가 모든 걸 다 입증해서 이게 20만 원이 부당하다라고 다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자료가 없어. 근데 성남 거기 세무서에는 있을 것 같아. 그럼 판사가 성남 세무서에다 야, 너 자료 갖고 있는 거 내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판사가 되게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소송에.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 나랑 행정기관의 지위가 똑같다고만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은 어쨌든 국가기관 행정기관도 내가 싸운 데 있어서 누구의 판단을 받아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사회 시간에 배운 거를 잘 생각해봅시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여기 국민학교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계실 수도 있지. 어쨌든 근데 그때 보면은 우리는 삼권 분립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면
행정은 말 그대로 국가 사무를 보는 거죠. 행정이죠? 우리 행정소송하는 거죠? 근데 판단은 누구한테 받아요? 사법기관인 법원한테 받아요. 그러면 법원이 분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행정은 정권 따라 조금은 달라지는 면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례가 갈 때 같다는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행정소송에 있어서 판단하는데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냐예요. 가타, 부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예로 드는 거는요. 나중에 우리 뒤에 판례로 다 나오니까 지금 막 메모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해를 도우려고 행정소송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OT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20만 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적정한 거는 18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빵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나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작년에 제가 돈을 안 쓰긴 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기엔 1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보아하니 18만 원인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요. 판사는 20만 원 부가처분 중에서 2만 원만 취소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적정한 세액이 산출이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판사에게 적정한 세액을 산출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입해서도 안 돼요. 삼권분립이니까. 판사가 뭘 한다고? 세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밝혀지겠죠. 이게 난 빵원이라고 주장하고 얘 20만 원을 주장하는데 자연스럽게 뭔가 밝혀질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18만 원인 게 밝혀지면 2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그냥 매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제발 좀 다른 신선한 거 이해가 없을까 하는데 어쨌든 이 수업 다 처음 들으신 것 같으니까 자, 제가 중국집을 갔습니다. 중국집을 갔는데 마파두부를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마파두부의 두부가 썩은 두부로 만든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영업 정지 처분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1회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회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행정규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썩은 그러니까 마파두부를 만들었어. 근데 솔직히 고작 하루가 지난 거일 뿐이야.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좀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때렸어요. 맥스로 때린 거죠. 좀 가혹하잖아요. 그럼 좀 가혹한데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건 3개월 때려도 되고 2개월 때려도 되고 1개월 때려도 되고 일주일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맥스 찍으면 내가 솔직히 중국집 사장님이면 조금 분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을 갔어요. 나에게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한 거는 너무 과하다라는 재량을 일탈 남용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청의 재량이 3개월까지 있어서 그 바운더리에서 하면 되는데 맥스 찍어서 한 거는 재량을 일탈 남용한 거다라는 이유로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갔는데 솔직히 판사가 생각해도 좀 과한 것 같아. 고작 하루 지났고 한 번밖에 안 팔았고 그것도 나만 먹었고 그러면은 좀 과한데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이면 적정할 것 같아. 그래서 야 일주일로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업 정지 처분은 행정기관에서 한 거죠. 근데 판사가 생각하기에 자기 피셜 때문에 그게 일주일이 적정하다는 거지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법원이. 그래서 법원은 전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삼권 분립 때문에 나오는 영향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행정소송의 특수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저에 갖고 계셔야 될 게 우리는 삼권 분립이다. 법원이 개입하는데 한계는 있다. 법원이 다이렉트로 행정기관한테 뭐 해! 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나는 지위가 내가 조금 열등한 지위에 있구나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갔을 때 얘기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행정심판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심판은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위원회, 중앙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이 아니에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삼권분립. 자, 삼권분립. 야, 행정소송은 어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조금 많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정말 누구 하나 부러져야 싸우는 게 법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심판은 누구 하나 부러져야 끝나는 싸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조금 가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재결서라는 걸 받게 되죠. 법원과는 달리 행정심판은 여기는 사법기관에 대한 판단인 거죠. 여기는 행정기관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에서는 1개월로 줄일 수가 있어요. 왜? 얘는 행정기관이니까. 얘는 왜 3개월, 1개월로 줄이면 안 돼? 얘는 사법기관이니까.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그래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거다. 이걸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행정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서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런데 내가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은 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갔는데 행정심판에서 2개월로 줄여줬지만 난 여전히 그 2개월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갖고 어딜 가요? 판사님, 행정심판에서 이따구로 판단했어요 라고 하게 돼서 법원을 또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다시 법원으로도 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한 업무잖아요. 영업 3개월 정지 처분이란 게. 그러니까 니그들이 한번 싸워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겠거든. 법원에 가서 그래 누가 부러지나 한번 보자 라는 겁니다. 그게 행정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게 있죠. 근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정심판법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행정소송법만 배워요. 단지 행정소송부에서 행정심판이 조금씩 MSG 치듯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배우게 되는데 깊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약간 짜장면에 고춧가루급? 약간 그 정도로 그냥 살짝만 들어가는 거라 또 그거 안 배울 수 없으니까 살짝만 보는 건데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묘하게 중국집 얘기 많이 하네. 근데 아무튼 그 정도예요.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행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그 느낌이 조금 오셨나요? 조금 느낌이 오셨죠? 안 와도 돼. 안 오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그런 구도다라는 구도적인 개념만 일단은 알고 첫 번째 장을 한번 봅시다. 행정쟁송 및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쟁송. 자,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어쨌든 행정기관을 한번 쌓아보자. 이게 행정쟁송인 겁니다. 자,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정 기관의 심리 판단 절차를 말하며 심판기관이 행정청인지 법원인지 또는 그 심판 절차가 정식 절차인지 약식 절차인지를 불문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행정청인 거는 심판기관이 행정청인 거는 행정심판 그리고 심판기관이 법원인 거는 행정소송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행정청이라고 있고 법원이라고 되어져 있죠. 저기 정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법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화살표 표시하면은 나중에 알기 쉬우시겠죠? 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왜 사람이 한참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저자를 욕했어요. 야, 자간 조금만 들면 행정청의 청자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 하나 근데 내가 글을 쓰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게 지금 행정하고 청이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행정돼 있고 여기 청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여기다가 가필로 청 이렇게 쓰고 밑줄을 이렇게 끝까지 그었어요. 정말 지랄 맞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요.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되게 피곤하게 내가 그 짓 안 했으면 내가 진짜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을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하다. 그래서 약간 쓰다 해놓으니까 좀 미안해서 이거 내가 자간을 못 주는 게 미안해서 네, 여튼 그래요.
자, 행정소송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이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해서 이를 심리 판단하는 정식 재판 절차. 그래서 밑줄은요. 맨 위에 첫째 줄에 중간 부분에 당사자의 소 제기에 의하여, 두 번째 줄에 정식 재판 절차. 그래서 행정소송은 행정부와 독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 동그라미에 대심구조 구술변론 밑줄,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거쳐 심리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정식쟁송이다. 이 점에서 정식쟁송 아까 정식재판 있으니까 밑줄 안 그으셔도 돼요. 이 점에서 행정심판 기타 약식쟁송과 구별된다. 그래서 여기도 밑줄 합시다. 행정심판 기타 약식쟁송과 구별. 자, 그래서 기능적으로는요. 행정쟁송. 어쨌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다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법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법적 통제장치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뭐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이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되게 당연한 말이에요. 뭐 바로 표 나오면 이상해서 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표는 조금 중요해요. 볼까요? 이 표는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행정심판을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표는 물어봐요. 행정소송 봅시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부터 볼게요. 표 오른쪽 행정소송. 근거법률은 행정소송법이에요. 취지는요. 타율적 통제의 밑줄. 그리고 독립성 확보에도 밑줄. 왜 타율적 독립성일까요? 사법기관이니까. 그쵸? 왜 행정청은 자기 자율에 의해서 하게 되면 바로 왼쪽으로 볼까요? 행정심판은 뭐예요? 자율적 전문성이죠. 행정청이 한 일을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율성이다. 그리고 전문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행정청의 일을 구태여 어디로 끌고 왔어?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율적 통제가 되는 거고요. 판사님이 행정의 최고주의 대법관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독립성 확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은요. 사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소법원. 그 사법부에만 밑줄 하세요. 그러니까 수소법원이 수소 아니고 산소 수소 이거 아니고 소를 수령한 법원. 소를 받은 법원. 받을 소 제기할 때 소. 그래서 수소법원. 그래서 사법부. 그리고 정식쟁송입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은 뭐예요? 행심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죠. 이게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적 통제인 거예요. 행정기관이 한 일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겠다. 그 대신 행정기관의 일은 솔직히 그 필드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전문적이라는 표현을 구태여 쓰는 거예요. 반면에 법원은 그 필드에 있는 사람 아니까 잘 모르지. 솔직히 행정사건 들고 법원 가잖아요. 진짜 삐쭈알 고주알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이진 않지만 독립성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게 딱 정말 독립적인 식견으로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질 않으니까. 그리고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종류 보면요. 다 똑같은데 세 번째에다가만 줄을 쭉 그어서 별표만 표시해 놓을게요. 가운데. 자, 마지막 게 뭐예요? 의무이행 심판이죠. 의무이행 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은 뭡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까지만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 하다가 제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카톡을 보내놨어요. 그러면데 남자친구가 안 읽는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놈의 일이 안 없어져.
미쳐 돌아버리죠. 차라리 그냥 야 1이라도 없어지면은 씹었다 치는데 1이 안 없어지면은 순간 문득 그래도 사인장에 있어 제가 진짜 어디 다리 건너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래서 1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도의적으로 생각해봐. 사귀었는데 그래도 끝은 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1이 안 없어져 미쳐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해요? 야 읽어 이렇게 되죠. 그치만 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야 응이라고 대답해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해 라고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저 읽으라고는 할 수 있죠. 그게 그냥 읽어. 왜? 네가 안 읽는 게 잘못됐으니까. 너 안 읽는 거 진짜 못돼 처먹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 거예요. 너 안 읽는 거 진짜 잘못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그 안 읽는 행위를 우리는 부작위라고 해요.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거를 확인받는 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 겁니다. 부작위란 개념 조금 어렵죠. 부작위란 개념을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들으셨을 거냐면요. 한창 언론에서 막 부작위다, 부작위한 살인이다 이랬을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작위라 함은 나에게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를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배가 침몰했었을 때 있죠. 그래서 선장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왜냐하면 선장에게는 구조 의무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해태했다. 그 의무를 게을리했다. 라는 이유로 저 사람은 살인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었을 때 부작위라는 단어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위가 잘못됐다는 거를 확인받는 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다. 그래서 결국 카톡에 일이 안 없어지는 그 행위 자체가 못돼 처먹은 거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법원에서. 그치만 법원에서 야, 너 쉽게 입만 넣고 매달려 붙여봐야지 너. 김혜미 붙여야지 너 왜 그걸 이렇게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군 개입할 수 있어? 남자친구의 베프들은 개입할 수 있겠지. 그쵸? 야, 너 긁고 빨리 그냥 매달려. 아니면 야, 잘 헤어졌어. 소개팅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디선 이루어질 수 있어? 행정심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걔네들은 같은 패밀리니까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내 편이 아니잖아요. 지들 편인 거지. 그게 바로 의무 이행 심판인 겁니다. 자, 행정기관이 어떤 의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권을 신청했는데 여권 발급이 나오고 있질 않아. 야, 이게 뭐라고 안 나와? 그렇게 되면은 야, 여권을 왜 안 주나요? 라고 내가 법원에 가게 되면 너 그 여권 안 주고 있는 거 너 잘못했다. 해서 끝. 왜? 여권 발급 업무를 법원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 대답 안 하고 있어. 이거 너 잘못했네. 끝이에요. 그럼 사실 나는 좀 황당하지. 야, 그래 잘못했네. 끝. 그렇지만 만약에 행정 어쨌든 여권 업무라는 거는 뭐 외교부나 뭐 이런 데 있겠죠. 거기서는 내가 행정 심판을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야, 여권 발급해. 문제 없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걔는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그래서 의무를 하게 하라는 의무 이행 심판이 가능한 거고요.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사법부로서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야, 그거 안 하고 있는 거 잘못했다 야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심판 대상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요. 위법한 처분만 가능해요. 법원이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만 요것만 가능해요. 하지만 행정심판은요. 부당해 동그라미. 부당한 것도 가능합니다. 투마치 부당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한참 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 자영업자들 수급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뭐 얼마 수당을 주고 이런 정부 지원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되게 알게 모르게 부당 수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진짜 부당 수급했다라고 보기에는 진짜 진짜 조그마한 돈인데 그래서 되게 그걸 이제 뱉어내라 라고 하게 되면은 막 10배 이렇게 뱉어내요. 내가 2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토해내고 막 이래야 돼. 그거 되게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들을 많이 갔어요. 하지만 CR도 안 먹혔어.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부당한 거죠. 사실 10배를 물린다. 그거는 부당하지 않아요. 11배를 물리면 부당하겠지. 그러니까 뭐 11배를 물리면 위법하겠지. 하지만 10배 물리라서 10배 물린 게 위법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만 부당은 하지. 좀 투머치다. 그치만 어쨌든 그걸 놓고 싸울 수 있는 거는 행정심판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 형태 보겠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 형태 행정소송은요. 행정소송, 오른쪽 행정소송은요. 취소소송만 가능해요. 그치만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도 가능합니다.
제가 뭐 여권 발급을 했어요. 근데 여권 발급이 안 된대요. 황당하죠? 나 지금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데. 그러면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 갖고 가면.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발급해 그 말을 못해요. 사법기관이니까. 근데 내가 이걸 놓고 만약에 행정심판을 가게 되면 발급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기간 제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행정소송에서 오른쪽 그 네모 칸 자체를 다 밑줄을 해서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안구 2년.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보다 좀 더 봐줘요. 막 딱 하필 1년째 되는 날 강남역이 워터파크 됐어. 그러면 어떻게 천재지변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정당한 사유 나중에 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당한 사유 말고 진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죠. 행정심판 보겠습니다. 처분 역시 안 날로부터 90일이에요. 근데 어디가 다릅니까? 있은 날로부터 180일. 짧죠? 반절이죠, 거의. 365일의 반절. 막 182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180일 끄는 거예요. 심리 절차. 행정심판은요, 구술 서면 비공개 원칙입니다. 실제로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은요, 구술 심리고요, 공개 원칙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제든 양재동에 저기 행정법원 가시면요, 재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쪽에 보시면 적극 변경 가능. 어디가 적극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쵸, 행정심판이 가능하죠. 소극적 변경만 가능한 건 어디서? 행정소송에서. 그쵸, 행정소송에서. 고지 규정. 행정심판은요, 갔다 오면은 네가 이걸 갖고서는 불만족스러우면은 뭐 며칠 이내에 법원에 갈 수 있고 막 이런 블라블라가 있어요. 그거는 행정심판이니까 있는 거고요. 법원은 정말 약간 좀 그래. 대렐도 아닌데 그냥 좀 대렐도 아닌데 그냥 좀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게. 네 알아서 해라. 내가 이것까지 알려줘야 되냐. 부존재합니다. 고지 규정이. 그렇지만 공통점은요. 개괄주의다. 직권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 집행 부정지 원칙이다. 불고불리 원칙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사정 판결, 사정 재결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집행 부정지 그리고 사정 판결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만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 55분에 뵙겠습니다. 55분. 그래. 2분 더 줬다. 55분.